네, 지난 주말 사이에도 워낙 굵직한 이슈들이 많았던 터라 마켓 트렌드 더욱더 주목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슈를 골라서 투자 전략까지 세워드리겠습니다. 김종효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떤 이슈 또 찝어오셨나요? 네, 오늘은 곽병렬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이 이번 주를 바라보는 중요한 변수들을 쭉 예측을 했거든요. 네. 그 리포트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점들을 중요하게 봐야 될지, 또 실제로 투자 전략상에서는 어떤 종목군들이 중심이 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뭐 여러 가지 지표가 있다고 해도 어느 쪽에 무게를 둘러야 될지에 따라서 시장의 해석도 달라지고 또 네. 투자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자,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변수는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는 게 좋을까요? 결국 정책 방향을 어떻게 하느냐가 핵심일 것 같고요. 단순하게 이번 주뿐만 아니라 4분기에는 정책의 방향을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가 가장 핵심일 네.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을 전체 시장을 좌우했던 가장 큰 변수는 저는 여전히 환율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유럽 증시는 정체되었지만 미국 증시는 많이 올랐죠. 네. 네, 이것이 경제 지표 때문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달러 인덱스가 바닥을 치고 난 이후에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81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는데요. 달러의 상승률과 미국 지수의 상승률이 거의 대동소이한 모습을 보였고 또 유로의 하락률과 유로 지수의 전반적인 움직임이 약간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을 고려해보면 지난주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시장의 전체적인 트레이딩을 이끌 수 있는 가장 마켓 드라이버는 환율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환율의 중심엔 여전히 달러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의 움직임이 이렇게 강화되는 구간에서는 말레이시아 링깃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도네시아 루피아화라든지 이런 이머징 마켓 통화들은 더 약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들 글로벌 ETF들 중에서도 이머징 마켓 쪽의 흐름이 별로 좋지가 않았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좀 미국에 살펴봐야 되는 것은 전체적으로 생산 지표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실물 지표들 쪽에서도 제조업 관련 지표들이 좋아지고 있는 거죠.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산업 생산이 지금 월별로 비교해 봤을 때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설비 가동률도 월별 기준으로 계속 개선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두 4분기 소비를 염두에 둔 3분기에 생산 능력 확대에서 나타난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의 GDP 같은 경우에도 재고만 크게 늘은 것을 고려해 본다면 4분기에는 산업 생산도 조금 줄어들고 가동률도 정체되거나 줄어들 가능성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경제 지표는 4분기에는 모멘텀이 조금 둔화될 가능성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미국의 이제 기업이익인데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미국 기업이익들의 전반적인 흐름은 3분기에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4분기를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2014년 전체 순이익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1분기 그리고 2013년 4분기의 이익의 전반적인 컨센서스도 미국에서 떨어지고 있는 국면. 업종별로 보시면 지금 금융 정도만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나머지 업종은 모두 대부분 하향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4분기에 또 미국 시장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밸류에이션 지표인 실적은 시장에서의 시각은 여전히 좀 부진할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다면 미국 시장은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경제지표 모멘텀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늘었던 재고가 이제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재고 감소에 따른 GDP의 부정적인 영향들, 또 만약에 소비 부진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으면서 예상보다 낮은 그런 수치를 보인다면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이라고 하는 테이퍼링의 실시 여부와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약해지고 있는 지표의 해석을 과연 시장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네. 테이퍼링의 연장재료로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약하다라는 시각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이에 대한 해석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뭐 미국의 여러 지표들을 좀 더 유의 깊게 쳐다보는 이유가 바로 테이퍼링의 실시 여부, 뭐 언제쯤 실시할까 네. 이런 점 때문인 것 같은데요. 우선 뭐 달러가 바닥을 치고 좀 올라왔고 미국 지수도 그에 좀 연동하는 흐름 보인다는 건 네. 굉장히 좀 눈에 띄는 대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가장 좀 굵직한 이슈들 짚어주고 계신데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중국의 이슈죠. 삼중전회가 한창 열리는 가운데 내일 폐막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내일이면 좀 굵직한 내용들 나올 것 같은데 개혁의 내용 어떨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용 자체는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지금 경기를 부양하는 쪽보다는 산업의 체질과 구조를 바꾸는 쪽에 그리고 전체적인 경제의 구조를 바꾸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준비된 그림 하나 보시죠. 최근에 있었던 15, 16, 17자 3중전의 이후의 코스피 흐름을 보시면
15차 정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 시장이 탄력적으로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15년 전이란 얘기죠. 네. 그러니까 중국이 막 고속 성장을 시작하고 있을 때는 코스피가 역연동돼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그 이후의 흐름에는 삼중전해 자체가 시장에 그렇게 큰 변수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삼중전해 이 3회가 중국 경제의 큰 기틀을 바꾸는 그런 중요한 흐름은 아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중국의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주변 변수들이 좀 더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삼중전해 자체가 시장의 큰 이슈가 된다라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지난 주말에 발표되었던 여러 가지 중국의 실물 지표들, 소비자 물가는 여전히 3%대를 유지하고 있고 시장 예상치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3% 이상의 성장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산업 생산이나 소매 판매, 고정자산 투자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횡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실물 지표는 횡보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 보면 조금 전에 전문가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중국 쪽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양적 완화 쪽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중국에 이어서 유럽 쪽으로도 눈을 한번 돌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유럽의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전반적으로 지금 신용 지표들, 위험 지표들이 안정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과거와 같은 그런 굉장히 플렉서블한 그런 변동성은 보이진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용지표가 낮아졌다라는 것은 돈 빌리기도 쉬워졌고 네. 금융에 대한 위험도 그만큼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아이트렉스라고 해서 유럽의 주요 국가들의 CDS를 이제 지수화한 게 있는데요.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같은 남유럽 국가들의 국채 수익률도 전반적으로 하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 쪽에선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금리를 낮춰놓고 있고 그 다음 LTRO와 같은 정책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유로존 GDP가 지금 성장으로 돌아서서 만약에 3분기에 좀 더 가속도를 붙인다면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과연 지금 상황에서 경제가 분명히 좋아지고 있는데 LTRO를 해야 되느냐. 특히 독일 같은 상대적으로 양적 완화에 굉장히 민감한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걸고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현재 유럽 쪽에서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실물 지표가 빠르게 개선된다면 정책적인 이슈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어질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이 너무 광범위해요. 네. 뉴욕 시장은 강달러에 의해서 상승했고, 하지만 4분기에는 조금 부진할 전망이고, 또 거기다가 중국에서 나오는 삼중전의 결과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시장에 그렇게 커다란 영향은 아닐 것이고, 저희가 이 내용을 종합해서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데요. 어떻습니까? 일단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해 볼 수 있는 건 글로벌 경제가 지금 경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흘러가고 있지는 않다. 네.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고 또 시기별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역별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를 봤을 때 분명히 미국과 유럽, 일본이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개선되고 있는 추이가 제로 베이스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를 반복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수준이라면 지금 약간 좋아졌다고 긍정적일 필요도 없는 거고 약간 나빠졌다고 또 크게 실망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업종별로 차별화가 당연히 있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이나 이머징 마켓은 여전히 꺾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경제 지표 쪽에서 좋은 모멘텀을 보일 수 있는 국가가 4분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시장 내에서는 여전히 연말 지수를 2100선 이상으로 보고 있는 증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네. 과연 그 정도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은 결국은 외국인 매수가 이어질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유진투자증권의 자료를 보시면 네. 실제적으로 유럽계 자금의 매수가 강화됐던 구간들은 유럽이 금리를 내렸을 때가 아니라 금리보다는 LTRO와 같은 정책들에 좀 더 민감하게 움직였다는 거죠. 2차 LTRO 때는 아예 반응이 없었고요. 네. OMT 같은 정책들, 거의 무제한 자금 공급을 시장이 예상을 했을 때 외국계 자금이 강하게 들어왔고 유럽계 자금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결국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현재 구간 유동성의 총량이 다시 한번 늘어나느냐에 달려 있고요. 그래서 전략적인 핵심은 이런 정책적인 변수가 뒤를 받쳐주지 않는다면 여전히 4분기에도 지수가 크게 움직일 만한 요인은 없다. 아래쪽으로 내려갈 요인도 없지만 그렇다고 위쪽으로 전고점을 돌파하는 요인도 크지 않다라는 것. 그렇다면 지수는 정체된 가운데 여전히 종목 순환매가 빠르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면 결국은 4분기의 실적이 확실하게 증가할 만한 종목들로 우리가 압축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종목군들이 어떤 종목군들이냐?
최근에 이제 강원랜드 같은 경우를 계속 주목하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강원랜드를 주목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굉장히 공간이 많이 남았는데 정부의 정책 규제로 인해서 그동안 테이블 증설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슬롯머신이라든지 바카라나 여러 가지 게임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테이블 자체가 증설이 됐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실적들이 4분기부터 반영이 되면서 2014년도에는 전체적인 밸류에이션 자체가 상향될 수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NC소프트는 뭐 여러 전문가들이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이 블레이드 앤 소울의 중국 모멘텀 결국은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삼성전자 지금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스마트폰은 줄어들더라도 태블릿에서 어느 정도 상쇄해주는 부분이 있고 네. 또 디램의 가격 상승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4분기까지는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4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물론 뭐 사상 최고치를 이번에 못 달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인 실적 추이는 나쁘지 않을 거고 또 4분기에 미국 소비도 우리가 예상하는 정도만 이루어진다면 가전제품 판매도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오늘 지금 11월 중순인데 날씨가 굉장히 춥지 않습니까? 네. 자, 이와 관련돼서 최근에 백화점 의류 소비가 회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LG 패션 같은 종목군들의 전반적인 흐름도 4분기에는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동안 자동차, IT, 뭐 조선주 이런 것들도 물론 좋아지겠지만 장기적인 시각에서 좋아진다라는 것이고요. 4분기만 놓고 봤을 때는 확실하게 4분기의 숫자를 끌어올려줄 수 있는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요. 마켓 트렌드 오늘 내용 자체를 곽병열 팀장이 리포트에서 좀 이렇게 착안했다는 말씀 주셨는데 저도 이거 읽어봤거든요. 네, 일단 3중 전회 자체는 우리 시장에 제한적이지만 여기서도 언급됐었던 것처럼 일부 산업에는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불확실성을 해소할 것이다 나오고 있는데 포인트만 몇 가지 좀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게 환경산업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환경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장 무언가 숫자로 돌아오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모멘텀 측면으로서 움직일 수 있고, 근데 우리나라에 가만히 살펴보면 중국의 환경 개선하는 데 있어서 당장 매출 올릴 만한 종목군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이 만약에 지금 석탄 발전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 석탄 발전을 점점 줄여나가면서 가스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돌리는 그 시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책에 큰 흐름을 내놓는 거지 당장 내일부터 정책을 시작하겠다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멘텀으로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저번에 말씀드렸던 뭐 보일러 관련주들, 뭐 복합화력 발전소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겠지만 그건 정말 장기적인 흐름에서 봐야 되는 네. 종목이고요.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과열된다면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가 아니라 팔아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모멘텀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잠시의 트레이딩과 함께 장기적인 매수를 병행해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과정은 복잡했지만 이제 저희 이야기의 네. 이 결론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네, 3중 전회에서는요, 우선 뭐, 장기적으로 에너지나 뭐 환경 쪽 관심 갖는 건 좋지만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은 아무래도 좀 더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네. 있는 것 같네요. 게다가 오늘 제시해 주셨던 종목들, 지난주 황금어장에서도 소개해드렸던 강원랜드를 비롯해서 NC소프트와 삼성전자, LG패션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마켓 트렌드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